안녕하세요.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세 번째 대주제인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중 가명조서, 범죄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 그리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명조서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 신고자 등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적지 않거나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진술자의 의사,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를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범죄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과 관련하여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는 조서 대신 신원관리 카드라는 것을 따로 작성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혀 볼 수 없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또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도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안임을 명백히 하고 그 기록 인계 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증인으로 소환돼서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공판검사가 공판조서에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 신고나 진술을 한 후에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실 경우에는 조서 작성 시에 신고자의 신원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는 가명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입니다.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신문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범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구속 전 신문 절차에 참여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소 후, 즉 공소 제기 후에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재판 절차에서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 및 그 밖의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재판 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 양형자료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범죄 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는 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 장기적인 피해 발생 범죄, 검사가 범죄 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 의견 진술서, 범죄 피해 관련 자료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원스톱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범죄 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중 세 번째 내용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빨리 잊고 싶은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서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 또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고 혹여나 말을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란 이런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 증언 시에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을 살펴보면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 피해자는 재량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려울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 중 나머지 제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범죄 피해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